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제2장 소득세 부분인데, 소득세 총론 쪽 2장하고 3장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그 페이지로는 330쪽인데, 2장에 소득세 총론이 있어요. 소득세 총론이 있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내는 경우도 가끔이고 거의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다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한 부분만 좀 이해만 간단히 해주면 돼요. 이 소득세라는 것은요, 개인입니다. 개인의 과세 기간. 여기서 과세 기간은 1년으로 해요. 달력으로 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래서 과세 기간 1년 동안에 얻은 소득,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그래요. 과세.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예요. 그리고 여기서 법인이 얻은 소득은 법인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시험에 나와. 법인 거는 안 나와요. 법인은. 자, 그러면 이 얻은 소득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과세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무려 8가지로 소득을 정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돈을 남한테 빌려주거나 은행에다가 예금 등을 해요. 여기서 생기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등 여러 가지 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임업, 제조업 등등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직장 다녀서 얻은 소득이에요. 이걸 근로제공이라고 그래요. 근로제공. 근로제공에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매달 막 연금 형태로 받아. 연금소득이라고 해요. 연금소득. 연금소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퇴직할 때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라고 해요. 부동산 양도에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해요. 양도소득. 그 다음에 요 7개 소득을 뺀 나머지 갑자기 일시적으로 이 복권 당첨 소득도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한 번이라도 1등 되면 좋겠어. 그러면 그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이니까 이런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그래. 기타소득.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수님 1등 당첨되면 안 돼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당첨되면 강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강의할 테니까 1등 되는 건데. 네? 1등 돼서 강의할 테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8가지 소득이 과세소득인데 현행 소득세법은 기타 소득까지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그래. 종합소득이라 해가지고 이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해요. 그런데 퇴직소득은요, 종합소득 여기에 안 들어가요. 퇴직소득은 따로 퇴직소득세 세금으로 내요. 그러면 부동산 양도에 있다. 부동산 양도. 그럼 양도에 있으니까 양도소득이 생겼죠. 이거는 종합소득, 여기 합산 안 해. 이거는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해요. 따로 계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은 절대 종합소득에 합산시키지 않고 별도로 구분이라고 그래요. 따로 구분해서 양도소득세 세금으로 따로 냅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분류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부동산 매매업 등은 사업소득이다라고 제가 해요. 그러면 사업소득은 다른 근로소득 등이랑 여러 개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세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타소득이다라고도 해요. 그럼 이런 기타소득도 다른 여러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은 뭐요?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종합소득 합산시키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 29회 때
16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이거 있었어요. 양도소득은 여기 위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는 말로 나왔어요, 이게. 작년에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작년 문제, 기출문제 봐봐요. 이게 옳은 것을 답했어요. 여기서 낸 거야, 여기서. 다 설명했던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안 해준 데서 나왔다 그러면 확인해 버려요, 제가 확인. 자, 그러자면 그 다음에 넘겨요. 331쪽 교재로 봅니다, 이제. 교재로 봐요. 여기서는 하나만 아는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여기에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세금으로 따로 낸다 이거야. 따로 낸다. 분류과세 따로 낸다. 그리고 331조 이제 가로 3입니다. 제일 위에 개인 단위 과세에다 몇 줄. 개인 단위 부부 합산과세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합산과세 방식 무조건 틀린 설명이에요. 부부 합산이다 등등 그런 거 나면 무조건 틀리다. 무조건 개인 단위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남편이 양도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남편 따로 내고 아내 거는 따로 아내가 내는 거예요. 개인 단위. 그 다음에 원칙이 신고납세 제도예요. 1년이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1년치 모두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돼. 1월 1일부터 11월 30일 1년치를 언제 신고한다?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신고해요. 그로 인해서 세금이 확정돼.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신고 납세 제도다. 그리고 그 가로 5번 과세 방식 종합과세죠. 근데 양도소득은 뭐라고 돼 있어? 분류과세. 양도소득은 따로 짠다. 분류과세. 글쎄요. 넘깁니다. 볼 필요 없어요, 이제. 332쪽에 거주자, 비거주자 등이 나와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납세지 등 나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개인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납세 의무자예요. 흔히 개인을 자연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TV에 자연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TV에서 나는 자연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아닌 우리 개인적인 인격체를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자연인을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눠서 세금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정의가 틀려.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정의가 틀려. 자,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그래. 국내 주소가 있거나 그럼 무조건 거주자예요. 있거나 주소가 없어도 국내에 183일 이상이라고 그래. 183일이면 반년 이상이죠. 반년 초과되는 거예요. 183일 이상 거소를 한 자입니다. 거소를 한 자. 이것도 거주자가 돼. 그러니까 주소가 있는 우리처럼은 무조건 거주자고 주소가 없는 사람도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해버리면서, 거소란 말은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주소 없이 한 장소에서 계속 사는 거. 그런 것을 거소라고 해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렇게 끄면 끝나.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왜 이걸 강조해서 이렇게 설명했냐면 과세 범위가 틀리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과세될 때 거주자는 국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 안 가진 사람은 국내치 소득만 세금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주자라면 이러한 소득이 국내에서 이 소득을 벌어들이기도 하고 외국에서 파견해가지고 근로소득도 생길 수도 있죠. 외국에서 파견돼가지고. 그래서 국내에서 소득, 외국에서 번 소득을 다 과세가 돼. 국외 것까지 다 과세돼. 근데 비거주자는 국내치 소득만 과세되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그런데 여기서 거주자가 단서가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거주자가 단서가 하나 있어. 자, 이 거주자는
국외 거 소득도 세금이 나온다고 그랬어. 국외 것도 나오는데, 단, 딱 하나. 국외 토지 등을 팔았어요.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의 토지 등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LA에다가 땅 사놓은 곳이 있어. 이걸 국외 토지를 내가 오늘 팔 수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외국에 있는 자산을 팔아갖고 양도소득세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해야 돼. 국내에 5년 이상이어야 돼.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한 자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한 자만. 그러니까, 거주자면, 국내치, 국외치, 모든 소득, 이 소득이 국내에서 소득이든, 외국에서 파견해서 생긴 소득이든, 모두 과세가 되는데, 단 하나, 요거 하나. 요 밑에 거 제일 하나.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하나는 국외자산 양도된 오늘까지 국내에 계속적으로 몇 년 이상 주소고소가 있어야 돼? 5년 이상. 3년 이상으로 아주 틀리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러면 제가 3년 전에 이미 사놓은 LA에 있는 토지 등을 오늘 내가 팔았다면 국내에서 나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내야 돼. 왜? 국외 토지 등을 팔았어도 국외 토지 등을 파는 오늘까지 나는 국내에서 계속하여 40몇 년째 거주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40몇 년 말 안 하겠어요? 예. 나이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외 오늘 토지 등 팔면, 외국에 부동산 팔면 양도소득세 우리나라에서 과세돼. 왜? 5년 이상 지금 됐잖아요. 5년 이상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국외라고 그래요. 국외 토지 등을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10년 동안이나 주소가 둔 자는 해외 국외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10년 된 사람, 이미 5년 이상 됐잖아. 그럼 10년 된 사람은 당연히 5년 이상 된 사람이니까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외국에서 토지 등을 팔아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치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치 토지 등을 팔았다. 국내에서. 그럼 국내치 토지 등을 팔면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 있는데 비거주자가 외국 거 팔았어. 그럼 외국 거 파는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이거지. 예? 이해를 잘 하셨네요. 예. 비거주자는 국내 토지 등만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국외 토지 등은 납세 의무가 없다. 국외 토지 등을 팔아서 납세 의무가 되려면 몇 년 이상 주소 고소를 해야 돼. 5년 이상 국내에서 주소 고소가 있어야 돼. 5년 이상. 그다음에 이제 납세지가 당연히 틀리겠지. 납세지는 세무서를 정하는 장소요. 세무서. 어느 세무서를 거냐 이거요. 청주도 세무서가 있을 거라 봅니다. 하나에 2개예요. 전주는 2개 있거든요. 자랑을 해야 되겠어. 나는 세무서가 2군데에 있는데 살아요. 여러분들은 청주에 세무서 하나 있나요? 2군데 있어요? 나하고 동급이구만. 네? 네. 나도 2군데 세무서가 있는데 살아요. 나도. 네? 서울에 산 사람은 수십 개 있는 세무서가 있는데 살겠죠. 네. 거기 응답하란가요? 뭐 거기에 94년 응답하란가? 그거 재밌더라고요. 예, 거기서 보면 뭐 여수가 더 크다, 순천이 더 크다 막 자랑을 하고 있어요. 예, 서울에 산 사람한테 자랑을 해요. 여수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고 순천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는데 여수가 더 크다, 순천이 크다. 근데 끝내는 순천이 크다는 사람이 이겼어. 뭘로 이겼냐면 백화점이 있다고 순천에는. 예, 그때 옛날에 뉴코아라고 있어요. 뉴코아라고 백화점. 그때 이게 이렇게 하면 뉴코 나이가 나와버리는데 하여튼 제가 뉴코아 백화점에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서류로 거시기로. 네.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된 이유를 보니까, 근데 나보다 공부도 못한 키가 커요. 커요.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키가 커. 근데 그 친구는 좀 잘생겼어요. 그는 키도 크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귀생 오래비라고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잘생겼어. 그 친구는 공부 나보다 못하고 쓰기도 잘 못했는데 됐더라고. 나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그때 뉴카 백화점이 있었어. 그때 시절에, 그때가 94년, 그때가 92년, 93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겼어. 여수는 백화점이 없고 순천에는 뉴카가. 근데 금방 부도나 버렸죠. 근데 그 친구가 뉴카로 가가지고 부도났어. 그리고 또 딴 데 들어갔거든요. 또 딴 데 들어가지고 부도났어. 또 딴 데 들어가서 부도났어. 그래서 그 별명이 너는 어디만 가면 부도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냐, 학원을 운영해. 사업. 예? 예. 자기 사업을. 간다 하면 그 회사가 부도나 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그러면, 납세지는 이제 어느 세무서를 정할 건가. 근데 거주자는 주소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주소지 세무서가 관할이야.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그렇죠? 거소지. 주소지나 또는 거소지로 돼. 근데 비거주자는 주소지, 거소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만 하면 돼. 원칙. 국내 사업장 소재지다. 사업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까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입장으로 좀 주의해야 돼. 거주자. 예. 주소지로 과세된다. 없으면 거소지로. 그죠? 그러면 뭐까지 봤습니까?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납세지까지 봤어요. 납세지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는 3장으로 갑니다. 3장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인데 무려 문제는 5,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최소가 5문제고 제일 적게 나올 때가 5문제고 가끔은 6문항씩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기초적인 내용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금 계산이라든지 부가징수, 일세들도 비과세 등등은 다음에 3월 2일 날 나머지는 수업하겠어요. 그래서 3월 2일 날에 수업된 부분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이지 제가 일부러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따로 특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업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좀 힘들더라도 그리고 혹시라도 3월 2일 날 수업을 못 받으신 분은 동영상으로도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100번도 넘게 듣고 시험으로 가야 돼요. 아주 6문제 나온다니까요. 양도소득세에서 거의 다 맞히면 거의 다 합격을 해요. 자, 일단 양도소득세는 먼저 페이지 334쪽에 뭐 의의 및 특징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야 돼. 소득세니까 개인이 부동산 등을 팔아먹었어. 근데 부동산 등을 팔았는데 비사업적이어야 돼. 비사업적. 부동산 매매업 등 사업적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사업소득이야. 사업소득. 부동산 매매업 등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를 하게 되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돼요.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팔기는 팔았어도 어떻게 팔았다? 비사업적이다. 이거 비사업적. 예? 그래서 비사업적으로 유상양도라 그래요. 유상. 돈 받고 팔아야 돼. 뭔가 소득이 있어야 돼. 유상양도로 인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부동산 등을 유상양도로 인해서 얻은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특징은 양도소득 특징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사업적이어야 된다 이거요. 비사업적이 1년에 한두 건, 일시적, 우발적, 이런 형태. 우발적, 이런 형태. 비사업적이어야 돼요. 비사업적. 유상양도로 인한 거예요. 유상양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 등 무상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유상양도. 무조건 다른 세금하고 구분해서 과세된다 그래 보여.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구분계산과세요. 따로 구분계산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구분계산해서 과세를 뭐라고 그래요?
분류과세다라는 거죠. 분류과세. 그리고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 및 권리 양도만 돼요. 권리 양도. 그러니까 일정한, 그리고 우리가 이걸 열거주의라고 그래요. 모든 자산 권리가 아니에요. 일정하게 과세 대상이 뭐뭐다라고 열거된 것만. 예?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 및 권리 양도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세 제도인데, 근데 두 가지로 나누죠. 예정신고납부가 있다고 해요. 예정신고납부가 있고, 확정신고납부가 있고, 양도소득세는 뭐가 있다는 거요? 예정신고납부가 있다는 소리예요.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예정신고납부가 있고, 확정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뭐 이 정도만 우리가 해도 되고요. 꼭 개인이어야 됩니다. 법인이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꼭 이거. 분류과세라는 것. 그리고 또 비사업적이라는 것. 비사업적이다. 분류과세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335쪽입니다. 양도소득세는요,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유상양도가 돼야 돼요. 유상양도. 그러니까 양도가 이루어져야 돼. 양도. 그래서 양도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양도의 형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양도 여부에 대해서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그 페이지 335쪽은 이런 양도에 대한 뜻이 나와 있어. 양도란 그래요. 양도란 등기 등록에 전혀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이 말에다만 꼭 밑줄 치면 돼. 그 자산을 유상이란 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이란 말이 들어있어. 사실상 이전을 우리가 양도라 합니다. 그러면 유상이어야 되고 사실상 이전 돼야 되니까, 그러면 상속 증여 등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속 증여 등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는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만 되는 거기 때문에 명의 신탁 등 이전도 이것도 양도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명의 신탁 등 형식상만 이전되는 거, 형식상만 이전되는 것은 양도가 아니라는 거죠. 양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드시 유상이면서 사실상 이전만 양도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335쪽에 하나는 이 양도의 형태입니다. 양도의 형태. 그러니까 이 양도 형태란 말은 이렇게 보는 거지. 양도로 보는 경우라고 써져 있어요. 양도로 보는 경우.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양도로 보는가?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거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양도냐 아니냐만 구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매도라는 것은 양도죠. 매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매 등인데요. 매매 등인데 근데 꼭 이것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공매나 경매나 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는 거. 돈을 나눠서 받는 거 있어요. 대금 분할, 지급부 등을 포함해요. 지급부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매로 또는 경매로 넘어가는 거, 대금이 분할이란 말이 할부 지급, 대금 분할 지급부 매매 등, 지급부 등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매도는 대표적으로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양도로 보는 거죠.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해봐요. 교환도 쌍방간의 양도가 됩니다. 부부교환도 양도예요. 쌍방간의 부부교환도. 왜 부부교환도 쌍방간의 양도냐면 납세 의무는
개인별로 돼.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개인별 과세니까 남편 아내 부부끼리 교환해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으로 회사에다 출자를 해. 그럼 현물 출자라고 그래요. 토지 등을 회사에다 출자를 한다니까 금전으로 출자하지 말고 토지 등으로 출자되는 현물 출자도 양도가 됩니다. 현물 출자도 양도가 된다. 그 다음에 금전상의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을 대물 변제라고 그러죠. 네? 대물 변제. 가장 대표적인 대물 변제는 채무. 빚을, 채무를 불이행을 해요. 불이행이 돼. 그러면 담보로 된 부동산 등을 채무 변제로 충당돼요. 예? 채무 변제로 충당돼 버려. 그러면 대물 변제로 되어버리죠? 양도가 됩니다. 근데 이 대물 변제에서 잘 나오는 것은 위자료가 잘 나와, 위자료로. 이혼 시 위자료로, 그래, 위자료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 그럼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해주면 위자료도 하나의 채무거든. 그럼 소유권 이전해주면 이것도 대물 변제로서 양도로 봅니다. 대물 변제로서 양도로 보고. 그 다음에 세금 물납부도, 부동산 물납. 재산세 부동산 물납 있죠. 재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것도 대물 변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재산의 채무 변제 충당. 담보재산 있죠. 담보재산의 빚 갚은데 채무 변제 충당.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 담보재산이 채무 변제에 충당됐다. 그럼 이것도 뭐가 된다? 대물 변제로서 양도가 된다. 대물 변제로서 양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우리가 또 양도가 된 겁니다. 가로 5번에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갑이 을에게 부동산, 상가 부동산 5억짜리가 증여됐다라고 그래요. 그럼 증여는 양도가 아닌데, 그러면 갑이 증여자이고 을이 수증자이죠. 이건 증여는 양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증여는 양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증여자 갑이라는 사람, 증여자 갑의 채무 있어. 채무 3억을 인수했다 이거예요. 빚을 인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5억짜리 증여되면서 3억의 저당권 설정된 채무를 수증자 을이 빚을 인수했죠. 그러면 3억 부분은 빚을 상환해야 되죠. 대가 지급이 있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해요. 원칙이 그럽니다.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자, 채무 인수액인 3억. 채무 인수액인 3억 부분은 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거예요. 양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돼. 그러면 채무 인수액 이외 나머지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2억인가요? 이건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부담부 증여는 무엇과 무엇이 함께 나온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나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갑이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증여세는 공짜로 받는 수증자 을이 납세 의무 집니다.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이다? 갑. 그 다음에 증여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이다? 공짜로 받는 을이 납세 의무자예요.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함께 나오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거를 바꿔놔버려. 채무 인수액을 증여, 채무 인수액 이외 나머지를 양도.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양도요? 채무 인수된 빚을 인수한 3억이 양도고 이외 나머지가 증여예요. 근데 단서가 있기는 있죠. 이 갑을 관계가 배우자 간이거나 또는이라고 그래요. 또는 부모 자식 간이라고를 우리가 직계 존비속이라고 그래요. 직계 존비속 간의 경우에는 이걸 채무 3억을 인수하지 않은 걸로 해서 전액 5억을 증여로 추정한다라는 말 써요. 뭘로 한다고요? 증여 추정한다.
혹시 시험 문제에서 이 부담부 증여를 배우자 간이나 직계준비 속간 부모 자식 간으로 혹시 이게 나와버리면 전액 5억을 받는다? 증여로 추정. 근데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형태보다는 주로 배우자 직계준비속이 안인이라고 나와. 안인 자간에. 그러면 채무 인수액 노란 것이 양도, 채무 인수액 이외 나머지가 뭐요? 증여.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이제 기타가 있는데요. 기타 부분은 좀 한 가지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340쪽, 이것도 가류 수용도 양도요. 수용한 다음에 기타죠. 공용 수용이란 말이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해. 그럼 수용당해도 양도입니다. 왜? 보상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농사진 농지가 수용당해. 주택이 막 단독주택 수용당해. 또 보상을 받으니까 양도입니다. 수용도, 공용으로 수용되는 것도 뭘로 된다? 양도. 기타, 양도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양도로 보는 것 부분은 341쪽에서 무조건 동그라미 3번만 나옵니다. 341쪽, 동그라미 3번.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이 이배되거나, 양도 담보 계약을 맺었는데 이배되거나, 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해다 그랬죠. 변제 충당. 그러면 대물변제가 되죠? 대물변제가 되죠? 뭘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무 불이행함으로 인해서 채무 변제로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그 다음에 가로 7번은 340쪽 가로 7번은 저한테 좀 설명만 들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앞으로 배우자한테 재산을 양도해요. 부동산 등을 양도한다든지, 또는 부모 자식 직계준비 속간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를 해도 원칙은 증여로 추정한다요. 뭘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그래서 341쪽에 그 네모 있죠? 거기 네모를 묶어서 이런 것은 양도로 본다요. 부부지간에 거래된 거요. 또는 직계준비속 간에 거래했어요. 원칙은 증여로 추정을 해요. 배우자한테 양도되거나 부모 자식 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는 거요. 그러나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양도로 본다. 1번 경매 절차 비율. 경매. 부부지간이나 직계준비속 간에라도 경매 절차로란 말 들어있어. 그 다음에 3번 잘 나와. 공매로 된 거. 부부지간이라도 공매로 된 경우는 양도로 봐요.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 배우자 등한테도 대가를 받고란 말 들어있어.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돼.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동그라미 1항만 나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부부끼리 서로 교환. 그러면 등기 등록을 이렇게 해주는 부부끼리 부동산 등을 교환해봐요. 그러면 무조건 이런 것은 대가를 주고받았죠. 등기 내주니까. 이런 것들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뭘로 해서 제외된다?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장 어렵게 내면 이 부분까지 냅니다. 경매, 공매, 맞아요? 또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했다는 사실 증명, 대표적으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 등을 했을 때 이런 경우 등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요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342쪽.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또 속으로 저 자식이 언제 끝날려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 테니까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거. 요거 일일이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설명할 테니까 이건 양도가 아니다는 것만 느낌만 가져가면 돼요. 가로 1번입니다. 자, 342쪽 가로 1번. 환지처분으로 동그라미 1항 봐요.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지번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보류지로 충당이다.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서 종전의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다른 토지로 환지처분 되잖아요. 그러면 지목이나 지번 등이 달라져요. 또
보류지라는 걸로 충당을 하게 돼요. 충당. 그런 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요. 보류지 충당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쭉 건너가요. 343쪽으로 봐요. 제일 위에 가로 2번이요. 이제 불합리한이라고 해요. 불합리한 지적 경계선이 잘못돼 있어. 그래서 시정이라고 그래요. 시정. 지적 경계선을 시정하려고 어쩔 수 없이 토지를 교환하거나 분할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시 한번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토지를 뭐 할 수도 있다. 교환등을 할 수가 있다. 교환등을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요. 아니한다. 왜? 지적 경계선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가로 3번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담보 제공이란 말이야. 예? 담보 제공이. 그러니까 양도담보는 담보로 맡기는 거요. 담보로 대출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양도담보죠. 양도가 아니죠. 그러나 이미 했어요. 그러나 넘겨봐요. 344쪽 이것이 나와. 이것이 344쪽의 제일 위에 동그란 사망입니다. 양도담보 요건에 위배하거나 조금 전에도 했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의 자산을 변제 뭐라고 돼 있어? 충당. 이거 대물 변제네. 그러면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양도담보는 담보 제공이기 때문에 양도가 아닌데 위배되거나 담보 요건이 위배된 상태가 되거나 또 채무를 불이행하면 담보 재산을 변제로 이렇게 충당을 시켜요. 변제 충당되면 대물 변제, 양도로 본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공유물의 단순 분할. 단순 분할에다 빗줄 치고 지분 변경 없이 분할. 지분 변경 없이 분할. 지분 변경 없이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지분 변경 없이. 그걸 단순 분할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가로 5번에서는 동그라미 2번만 나와. 신탁 해지라고 그래. 맡긴 거 해지. 그러면 신탁 해지되면 소유권 이전해줘야죠. 이걸 환원이란 말 써요. 다시 되돌려줘. 환원에다 빗줄. 그럼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탁 해지로 인해서 소유권이 환원시켜주는 거. 가로 6번도 그래. 법원의 확정 판결로 판결에 의해서 신탁이 종료돼. 해지돼. 그래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당연히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탁이 확정 판결로 인해서도. 그 다음에 가로 7번에서는 동그라미랑 매매 원인 무효 소외란 말을 믿죠. 매매 원인 무효 소. 그러니까 3달 전에 매매 사실이 오늘 날짜 원인 무효로 판시되었어. 그러면 깨졌지. 그러면 원인 무효로 깨졌죠. 그러면 소유권 되돌려줘야지. 이것도 환원이란 말 났어.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로 8번입니다. 345쪽. 무조건 동그라미 1번 나옵니다. 소유자산을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 그걸 자기가 재취득이라고 그래. 소유자산이 공매, 경매됐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본인 내가 다시 내 것으로 다시 취득할 수가 있어. 그런 경우는 내 자신 거를 나한테 취득했을 때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재취득.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매매계약을 이미 3달 전에 체결했는데 아직까지도 잔금이 치르기 전이요. 잔금 청산 전에다 밑줄. 그러면 잔금 청산 전이요. 그러면 잔금이 안 치러지니까 매매계약을 당사자가 해제해버려. 해제. 그럼 매매계약 해제시키면은 다시 되돌려주면 되지. 돈 받고 다시 되돌려줘. 그럼 환원되죠.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느낌이 있죠. 양도가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양도가 아닌 것이 중요해. 자, 첫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처음으로 보류지로 충당되는 양도가 아니지. 그 다음에 불합리한 지적 경계선 시정을 하기 위해서 토지 교환 등이 됐죠. 이것도 양도가 아니지. 양도담보도 양도가 아니죠. 다만 채무 변제에 충당된 때만 양도로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분 변경 없이 공유물이 여러 번 분할돼도 양도가 아니지.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니까. 그 다음에 신탁 해지로 인해서 소유권이 되돌려지는 환원, 양도가 아니죠.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양도가 아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매매 원인 무효 소에 의해서 소유권을 원래의자한테 반환해 줘야죠. 양도로 보지 않죠.
공매, 경매 등에서 누가 취득을 해서 본인이 재취득을 해버린 거예요. 양도가 아니죠. 잔금이 아직 청산 전에 소유 매매 계약이 해제시켜요. 해제. 그럼 소유권 환원시켜줘야죠.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잔금 청산 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되는데, 여러분들 위자료로 이혼할 때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소유권 넘겨주는 형태도 있지만은, 그럼 양도지. 대물변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혼인 중에 형성이 돼. 혼인 중에 재산 쌓아놓은 거. 이걸 이혼하면서 민법상 재산 분할을 해.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양도 아니에요. 증여도 아니에요.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이 분할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증여도 아니다. 됐나요? 네. 그러나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페이지 345쪽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런 걸 확인을 못 하겠냐고요. 345쪽 예제 봐요.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 양도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어. 1항 환기 처분으로 뭐만 달라졌어? 지목이 달라졌어. 동그라미 2번이요. 부담부 중이에요. 증여 재산가액 중에서 채무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뭐요? 제외된 나머지 부분은 뭐요? 증여죠. 채무액이 양도고 채무액이 제외된 부분은 증여죠. 3항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해 뭐라고 됐어? 충당. 대물변제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돼. 4번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깨졌죠. 그러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 양도가 아니다. 5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 등으로 인하여 누가 재취득? 본인 자기가 재취득.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3번만이 양도가 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여기서 문제 안 내면 안 낸 놈이 나쁜 놈이요. 반드시 출제됩니다. 양도냐 양도가 아니냐. 있죠? 네.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3월 2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해서 나머지 양도소득세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끝냅니다. 모두 끝내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리다시피 반드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혼자 공부했다가는 머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것 위주로만 강의를 제가 정리하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했던 내용이 유인물 자료로 나갔으니까 책으로 안 하시더라도 유인물 자료 복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토요일 날도 그날 수업분에 대한 유인물 자료가 나갑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